자, 27강입니다. 27강에서는 조동사 can하고 must를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27, 28, 29, 30강까지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조동사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사의 종류부터 우선 살펴보죠. 이 조동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은 랜돌프 콜크하고 땡땡땡 그린바움, 또 누구더라? 스타비스컨가? 하고 또 한 사람이 4명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다른 문법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이 분류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죠. 그대로 지금 중심 법조동사입니다. 그냥 조동사 하면 돼요. 일반 조동사 can, may, shall, will, must. 근데 need나 there는 지금 본동사화 되고 있으니까 일반 동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두 개는. 그래서 그것은 준조동사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had better, would rather, would sooner 등은 법조동사 구 또는 법조동사 수고, 관용어구 정도로 구분하고 반조동사라고 구분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반조동사라고 알고 있는 건 조동사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have to, be able to, be going to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be bound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 be obliged to 뭐뭐 할 의무가 있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까지도 조동사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연결동사라는 건데, 그래서 연결 조동사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appear to, happen to, seem to, keep ing까지.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를 다 조동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로 들어갑니다. 우선 can을 보죠. 근데 can을 사전 찾아보시면요, 이게 동사, 일반 동사도 있습니다. 통조림을 만들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통조림은 이 캔 깡통이라는 명사 있는 줄 아시죠? 근데 이제 캔이 이 속어로 슬랭으로 녹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녹음하다. 그 다음에 해고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무엇을 끝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무리 짓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can that noise 그러면 그만 좀 시끄럽게 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can it 하면 조용히 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슬랭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그래서 이튼에 그 허사라 그랬죠. 뭐 버스 it 하는 것처럼 야 버스 타고 가 할 때 버스 it 버스 타고 가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겠지만 아는 단어라도 꼭 사전 찾아서 무슨 다른 뜻이 있나, 또 현대영어에서는 무슨 뜻이 추가로 되어 있나, 이런 걸 반드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뭐 상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넥서스 영안사전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거 지금 절판이에요. 더 이상 출판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이사전을 안 보기 때문에 요거 책 만들어야 팔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는 안 팝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아마 재고가 남아있는 걸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도 재고가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서 집에다 또 사전을 또 미리 한 권 더 사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단점이 제본이 허술해요. 제본이 허술해갖고 책 표지가 잘 떨어집니다. 그건 단점인데, 이 넥서스 영안사진이 현대영어에 꽤 충실하게, 아주 충실하게는 아니고 현대영어에 맞게 사전을 다시 편찬해 놓은 사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하고는 좀 격이 달라요. 그래서 꼭 이 사전을 참고로 하시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자, 그러면 can은 ability,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시면 can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be able to 문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an이 가능을 나타낼 때, 또는 허락을 나타낼 때는, can이 가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문장 전환 불가합니다. 그래서 can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be able to 고쳐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Bill can cook better than his wife. Bill은 지네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be able to 쓸 수 있습니다. possible 구문을 써도 돼요. Bill이 의미상의 주어죠. Bill이 의미상의 주어. 그의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죠. 근데 이건 이제 해석은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지만 Bill이 요리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ill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나오네요. 캔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it is possible 구문으로 문장을 전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문장을 전환할 수 있는 이유는 행동이나 사건의 가능성은 해당 주어의 능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Bill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주어의 능력에 기인하다. 그 능력이라고 해서 passible을 못 쓰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possible 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I could swim all the way across the lake. 나는 그 호수를 가로질러 수영할 수 있었다. I was able to 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호수를 헤엄쳐서 가로질러 끝까지 수영해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했다. 그래서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하기 때문에 passible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n이 가능성을 나타낸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be able to로 문장을 전환할 수 없다. 자, 여기 예문 보시면 아실 거예요. Even expert drivers can make mistake. 심지어 숙련된 운전자들조차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사가 실수를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죠. 그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e able to로 문장 전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능성이니까 심지어 전문적인 운전자들조차도, 숙련된 운전자들조차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그 경기는 실내에서 치러질 것이다. 또는 운동회는 실내에서 치러질 것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능력은 아니죠. 운동이 실내에서 운동이 실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be able to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it will be possible for the sports to take place indoors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be able to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물음표가 아니고 아예 틀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ermission이 허가도 나타납니다. 허가의 경우에는 can보다는 may가 더 나은, 우리가 may 뭐뭐 해도 좋다는 허가죠, 이게. 그래서 can보다는 may가 더 나은 편이다. 그래서 can이 허가를 나타낼 때 수동태는, 이제 다른 구문 be allowed to로 문장을 전환할 수 있다. allow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죠.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을 허락받다라는 수동태가 되죠. 자, 예문 보시죠. Can we borrow these books from the library? 우리가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을까요? 자, 허락을 나타내니까 may이고, 그래서 are we allowed to? 우리가 빌릴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can이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can이 추측도 나타낸다. 추측. 자, he may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몰라인데 미국 사람들 여기다 can 써서 똑같은 의미로 써요. he can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can이 처음에 능력 나타냈고, 그 다음에 가능성 나타냈고, 그 다음에 허가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추측까지 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추측으로 쓰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캔나피 형식으로는 많이 쓰죠. 뭐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 추측. 근데 긍정 추측으로도 캔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거요. 허가를 나타내는 문장이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허가를 나타낼 때는 can보다는 may가 더 낫다 그랬죠. 근데 과거 시제일 때는 may의 과거의 might보다는 could가 더 바람직하다. 왜? 미국인들이 might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허가를 나타낼 때, 과거일 때는
might보다는 습관적으로 could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uld가 더 바람직하죠. 미국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용법이 아무래도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in those days only men could vote in, 이건 능력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만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있었다.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might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in those days only men might vote in, 저는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굳이 일부러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머릿속에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might가 나오면. 투표할 수 있었다는데 투표하도록 허락받았었다라고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허가를 나타낼 때는 굳이 미래 시 안 써도 그대로 미래 나타날 수 있는 거 아시죠? 너는 내일 내 타자기 빌려도 돼. 굳이 요 can을 뭐 will be able to 이렇게 미래로 will be able to 또는 will be allowed to 이렇게 굳이 미래 시제로 안 써도 허가를 나타낼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수가 있으면 그대로 미래 시제를 이 현재 시제가 대용합니다. 대신합니다. can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can만으로는 미래 시제 대용 불가다. 자, you can pass your driving test. 너는 다음 달에 운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can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는 못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can이 능력이 아니고 허가를 나타내죠. 허가를 나타낼 때는 그 현재 시제 그대로 해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는데 능력을 나타낼 때는 이 현재 시제를 그대로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an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려면 그대로 will be able to 이런 미래 시제를 이용해야지 현재 시제를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명령문, 컷이란 말은 사입이란 뜻입니다. 유사란 얘기예요. 컷이하고 비슷한 말이 수도란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 이 수도도 유사란 얘기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유사명령문에서는 can이 어떻게 사용되냐. You can sit here until I get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어도 돼. 하고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앉아 있어도 돼. 라고 허락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여기 앉아 있어 임마 하고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부드럽게 명령할 때는 이처럼 can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can의 용법은 대충 다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할 내용, be able to는 potentiality, 잠재력이나 또는 fulfillment of an action, 한 행동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uld로 전환이 불가해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can은 행동의 완성까지는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be able to는 잠재력이나 행동의 완성까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can은 행동의 완성의 뜻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ran after the bus. 나는 그 버스를 뒤쫓아갔다. 그래서 was able to catch.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데 I ran after the bus and could catch it.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좀 뭐라 그럴까? 저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조차 여기다 could 쓴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이 could를, be able to could를 쓴 사람들은 제 판단으로 이민자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가 그 미국 들어간 사람, 특히 히스패닉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별 의미 차이 없이 쓸 거예요. 근데 원칙은 can은 행동의 완성의 뜻까지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미국인들조차도 be able to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에 두 문장을 혼용한다. 근데 could를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써놓고 써는지도 모르고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장 하나 더 보시죠. I ran after the bus. 나는 버스를 쫓아갔다. 그래서 was not able to. 그것은 행동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could나 쓸 수 있어요.
행동이 완성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행동의 완성까지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캔이. able2는 행동의 완성까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처음 들어보신 설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계약서랄지 그 다음에 시방서 일반 기업에 이런 것들 계약서를 보면요, 한글이 됐든 영문이 됐든 다른 회사에서 계약했던 그 계약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단어 몇 개만 바꿔놓고 계약서라고 써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쓰려고 보니까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계약서를 가져와갖고 자기 회사의 실정에 맞게 몇 개씩 바꾸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쪽은 계약서에서 단어 하나 제대로 명확한 뜻을 갖지 않는 단어를 애매모호한 단어를 집어넣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애매모호한 단어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일령 비일령이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어 자체를 아주 명확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애매모호하지 않는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 지금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히나 계약서나 시방서 따위 이런 거 할 때는 단어 선택을 아주 꼼꼼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행위는 완성을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완성이 안 됐으니까 coul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could run after the bus. 나는 버스를 쫓아갈 수는 있었어요. 쫓아갈 수 있었죠. 쫓아갈 수 있어서 20년 전에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 일이니까. 그 과거의 어떠한 행위는 완성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럴 때는 요거다 병행을 시키는 의미에서 could를 쓴다는데, 글쎄요,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아시는 게 좋죠. 아시는 게. 자, 무슨 얘기냐면 could는 행동의 완성까지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행동이 완성이 됐죠. 근데 현재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과거에 한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법 전에 뭡니까? 독해입니다. 독해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시면 뭘 가지고 종이사전 보시면서 하시면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문법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법을 깊게 파고 들어간 이유는 이런 문법의 전반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독해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ust는 논리적인 필연성이다. 뭐뭐이면 틀림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추측, 강한 긍정 추측 을 나타낼 때, 또는 필연적 사실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용하는 것을 logical necessity에 사용한다. 즉 논리적 필연성이 있을 때 사용한다. 그 다음 must 두 번째는 이제 의무죠. obligation 또는 compulsion, 강요 따위, 의무나 강요. 이 must도 명사가 있죠. must,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명사네요. must가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must book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책,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런 명사가 돼요. 그래서 a computer is a must for a modern life 하면 컴퓨터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다. 그래서 필수품이라는 명사 됐죠. 또 must가요, 이 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포도나 뭐 이런 사과즙, 이 즙인데 그냥 즙이 아니고 발효 전이나 발효되는 동안에 한하는 즙입니다. 그래서
발효 다 돼갖고 완성되어 있는 즙은 must라고 하지 않고, 이 발효하기 전이거나 발효시키기 전이거나 발효되는 동안에 즙을 mus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식품영양학과 그쪽에서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must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라도 무슨 뜻이 있는가를 꼭 사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re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뭔가 실수가 있음에 틀림없다. You must feeling tired. 너는 지금 피곤하게 느낌에 틀림없다. 너는 잠들어 있음에 틀림없다. 아. 자, 문법 책들에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ust만 사용하지 have나 should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책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강한 긍정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she has to be asleep. 그 여자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또 she should be asleep. 그 여자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 표현은 뭐뭐일 리가 없다가 되죠. 너 농담하고 있지? You must be joking. 너는 농담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You cannot be joking. 너 농담일 리가 없어. 너 농담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must의 반대말은 cannot be. 그 다음에 must not은 cannot은 뭐뭐일 리가 없다죠. 근데 must not도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cannot 대신에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좋은 영어라고 할 수 없는데 미국인들이 가끔씩 사용하니까 문법적인 면에서는 문법이 아니고 이제 구문론 쪽에서는 구문론적인 면에서는 옳지 않지만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써도 지금은 틀렸다고 굳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단 시험 볼 때는 틀렸다고 해야겠죠. 근데 또 역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뭐뭐 일리가 없다란 뜻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그것이 이제 369급 시험 문제 내서는 안 될 문제죠. She cannot be asleep. 그녀는 잠들어 있을 리 없어를 She must not be asleep. 그녀는 잠들어 있을 리 없어. 근데 이게 들어가면 그가 잠들어서는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숨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요거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His absence must not have been noticed. 그가 결석한 것을 그의 결석이 눈치채졌을 리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cannot have been인데 must를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문에서는 눈치채졌어야 된다, 안 채졌어야 된다 어떤 의무적인 그 의무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는 이 문장에서는 없네요. 여기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저는 그걸 설명 못 드립니다. 단지 제 감입니다. 제 필링으로 그렇게 느껴요. 결국 언어는 감각입니다. 언어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언어가 쉽게라기보다는 좀 더 쉽게 배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 나라의 언어는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가 의무나 강요를 나타낸다. You must be back. 너는 여기서 be back은요 돌아오다가 아니고 돌아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I am glad that you are back. 네가 돌아와 있어서 기쁘다예요. You come back이 아닙니다. came back이나 come back. 굳이 동사를 쓰려면 you have come back이에요.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네가 돌아와 있어서 기쁘다. be는 와 있다 가 있다. 그래서 10시까지 와 있어야 한다. 그래서 must 대신에 have to 써도 되고 be obliged to도 쓰고 이거 써도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must. 자, must를 have to로 대신하셨다고 배웠죠. 근데 must는 뭡니까? 화자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너 가야 돼. You must go 하고 you have to go 할 때 have to go가 듣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려요. must는 주어의 그러니까 must는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행사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I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때는, must를 쓸 때는 자기 의무감이 강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I'm afraid I must go now. 이때 걱정하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왜? 10시에 집에 와 있기로 약속했거든. 그 말이죠. 이건 자기 의무감이에요. I have to 보다는 must가 훨씬 자기 의무감이 강합니다. I must remember to write to Aunt Mary. 메리 고모에게 편지 쓸 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have to와 must를 그 정도까지 왜 따져야 되느냐. 만일 여러분이 회사 부장입니다. 부장인데, 차장한테, you have to 하고, you must라고 말했을 때 차장이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을까요? have to가 더 좋겠죠. must는 부장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혀가 또 안 돌아가네요. had better. 이 표현도 윗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윗사람한테 충고합니까? 건방지다 그러지 속으로. 저 새끼 건방지네. 그래서 영어에도 존칭어는 없지만 윗사람한테 해야 할 표현, 하지 않아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할 때도 가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제가 봐도 건방진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방지고자 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런 표현을 쓰면 윗사람이 보면 건방지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ave to의 경우는 주로 주변 상황에 대한 의무감을 표현할 때입니다. 즉 아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권위는 여기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have to는. 그래서 I'm afraid I have to go now. 자 여기하고 요거는 내가 꼭 가야 된다라는 의무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 나오구나요. 야, 봐라, 비 올 것 같잖아. 비 올 것 같으니까, 나 집에 가야겠어. 그 말이에요. 가야 할까봐. 그래서 have to는 자신 어떤 의무감보다는 주로 주변 상황에서 비롯된 의무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려면, must가 들어가 있는 예문하고 have to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많이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겠거니고 남한테는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찾아서 have 찾아가고 have to 찾아서 have to가 들어가 있는 예문 몇 개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시고 must가 들어가 있는 예문 여러 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뭔가 느껴집니다. 그 뭔가 느껴지는 것이 언어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느낌이 자주 생기고 자주 생겨야 언어가 빨리 언어 능력이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ust가 이제 ought to도 마찬가지인데 비꼴 때 쓰는 표현에서 많이 써요. Why must you always be finding fault with that? 너는 왜 꼭 걸핏하면 그 여자 흉만 보려 그러냐? 흉만 찾아내려 그러냐? 너는 항상 해야 하니죠. 뭐뭐 해야 하니? 뭐뭐 해야만 하니? 서울말 쓰려는 게 이상하네. 꼭 너는 꼭 그 여자의 흉만 들추어야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거나 빈정되는 표현. 비꼬거나 빈정되는 표현 중에 이게 있죠. 자, 비동사가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She is being kind to me these days. 비동사가 진행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녀는 친절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 못 쓴다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원래 저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저 여자 별나도 나한테 친절하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도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꼬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must도 약간 비꼬는 거나 또는 빈정되는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25분, 20분 정도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 잔소리가 많이 하고 좀 많이 강의 시간이 3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28강은 윌하고 우드, 그 다음 메이하고 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